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도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에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페이트리언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hiakorean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국은 지난주 일요일이 설날이었어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국의 최대 명절입니다. 설날이 한국의 주요 명절인 만큼 설날을 대표하는 풍습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설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니 해도 세뱃돈입니다. 설날 아침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께 절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날 아침에 하는 절을 세배라고 해요. 세배는 음력 새해 첫날에 하는 첫 인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배를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게 세뱃돈이에요. 그래서 설날은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이기도 해요. 세뱃돈 받아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도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설날을 보낸 후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랑 누가 세뱃돈을 더 많이 받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세뱃돈 많이 받아서 자랑하는 애들도 있고 그땐 그랬어요. 이렇게 세뱃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설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이번에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까 기대도 되는데 세뱃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세뱃돈을 얼마나 줘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이 세뱃돈에 대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설날 세뱃돈은 얼마가 적당한가? 얼마가 적당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사에 따르면 세뱃돈을 주는 어른들이랑 세뱃돈을 받는 아이들, 이 기사에서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어른들과 초등학생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세뱃돈의 금액이 달랐어요. 당연히 학생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럼 초등학생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세뱃돈은 얼마였을까요? 5만 원입니다. 사실 5만 원이 가장 적당한 금액이었고 이 외에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도 괜찮다는 의견들도 많았어요. 각 금액에 대한 퍼센트는 아주 작은 근소한 차이였어요. 20,000원도 괜찮고 30,000원도 괜찮고 50,000원도 괜찮고 다 비슷비슷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이 6학년까지 있는데 1학년하고 6학년이 생각하는 그 적당한 세뱃돈의 금액은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1학년은 방금 유치원을 졸업한 아직 아기들이고 6학년은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데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럼 이제 세뱃돈을 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세뱃돈을 주는 어른들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른들은 약 40%가 10,000원이 적당하다고 했어요. 아까 학생들은 20,000원, 30,000원, 50,000원 다 비슷했는데 어른들은 10,000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세뱃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견 차이가 꽤 큰데요. 흥미롭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카한테 세뱃돈을 준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00원이면 충분하지 해서 10,000원을 줬는데 제 조카는 이게 뭐야?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세뱃돈을 받고 말로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약간 실망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주셔도 괜찮은데. 사실 저는 아직 세뱃돈을 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고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 세뱃돈을 준다면 방금 얘기한 기사의 내용처럼 초등학생한테는 10,000원 정도, 고등학생한테는 50,000원 정도 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고민되는 건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 10,000원, 고등학생 50,000원. 그럼 중학생은 30,000원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뭔가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한국 지폐는 10,000원권, 50,000원권이 있어요. 그래서 30,000원을 주려면 10,000원권 3장인데 이게 느낌이 좀 덜 준 느낌? 그렇다고 중학생한테 50,000원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세뱃돈을 줘야 할 아이들이 많으면 이것도 부담스럽겠죠. 저는 만약에 세뱃돈을 준다면 이런 생각만으로도 고민이 되는데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인데 30,000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 싶다. 10,000원권에서 50,000원권의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 1, 3, 5, 10 이렇게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0,000원권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이 사람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10,000원은 너무 적고 50,000원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크다.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고 했어요. 이 인스타글의 다음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조카한테 10,000원을 주는 건 좀 그렇고 반가운 마음을 가득 담아 한 장으로 멋있게 자, 여기 이렇게 주고 싶은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서 30,000원을 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50,000원을 줬는데 결국 후회했다. 그래서 30,000원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글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는 세배를 받은 사람이 고맙다는 의미로 떡국과 술을 내놓았는데 세배를 한 사람이 어린 아이면 술을 줄 수 없어서 과일이나 약간의 돈을 줬다고 해요. 이 돈이 바로 세뱃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뱃돈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 금액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손꼽아 기다리다. 손꼽아 기다리다는 어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려요. 학생들은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를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아이돌 팬들은 우리 오빠들 컴백하는 날, 우리 오빠들 콘서트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죠. 한국 아이들은 설날이 되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어서
설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언제인가요? 2번, 그땐 그랬어요. 이 표현은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를 회상할 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땐 그랬어. 그땐 그랬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아빠랑 중학생 딸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우리 현이가 아기 때는 아빠랑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그땐 그랬어. 이 표현은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 상사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괜찮아. 나도 그땐 그랬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존경하는 이분도 나처럼 힘든 시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뱃돈 얘기를 다시 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누가 세뱃돈을 더 많이 받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세뱃돈 가지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땐 그랬어요. 3번, 좀 그렇다. 좀 그렇다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랑 치킨을 먹는데 친구가 우유 한 잔을 주는 거예요. 치킨이랑 우유? 에이, 우유는 좀 그렇다. 치킨 먹는데 맥주가 없으면 콜라라도 마셔야죠. 이번 설날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설날에 고향에 가면 우리 집 강아지가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부모님께는 그냥 돈만 보내드리고 안 갔어요. 물론 설날에 뭘 하는지는 자유지만 강아지랑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돈만 보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설날에 부모님한테 돈만 보내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거절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런 답장이 왔어요. 영화는 좀 그렇고 그냥 커피 한 잔 해요. 이건 사실 거절한 거죠. 같이 영화 보기 싫다는 의미예요. 이번 주말은 좀 그렇고 다음 주 어때요? 강아지는 좀 그렇고 고양이 키울까? 해외여행은 좀 그렇고 제주도는 어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별로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좀 그래요. 친구랑 같이 쇼핑 갔는데 친구가 고른 옷이 별로예요. 안 예뻐요. 그 빨간 스웨터는 좀 그렇다. 하얀색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맛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 먹어보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은 좀 그런데 맛은 있네. 세뱃돈 얘기를 다시 해보면 조카한테 세뱃돈을 주는데 10,000원은 좀 그렇고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 50,000원도 좀 그렇고 50,000원은 너무 많아. 50,000원도 좋은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30,000원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좀 그렇다를 쓸 것 같아요? 오늘은 설날 세뱃돈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patreon.com/hiakorean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